철옹성 같았던 장막이 겉인 뒤로 열린 중국 여행길. 드넓은 중국 대륙은 실크로드와 유비, 관우, 장비의 삼국지의 무대이며 인류 문명의 발상지, 황하를 품은 역사와 문화의 장으로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쉽게 오가는 여행지가 되었다 해도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곳은 아직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와 그곳에서 만나는 자아를 찾아 이제 탐험을 떠나려고 한다. 지구상에 북극점, 남극점이 있다면 북경의 극점은 바로 이곳 천안문 광장. 남북 880m, 동서로는 500m 넓이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시 광장이라고 한다. 천안문 광장은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천안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얻었다. 명나라 때의 자금성 건축의 일부로 세워진 천안문은 자금성의 남쪽 입구로 지금도 자금성을 드나드는 주요 관문, 천상의 평화의 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데 수많은 역사의 굴곡이 켜켜이 내려앉은 고성 자금성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다. 자주세계 금지된 성이라는 뜻의 자금성. 여느 궁에서나 볼 수 있듯 왕을 아련하러 가는 길목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는 해태상이 위엄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랫동안 일반 백성들은 감히 드나들 생각조차 못했다는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명소가 됐다. 자금성을 돌아보니 중국 역사가 사뭇 궁금해지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중국 국가박물관. 천안문 광장을 둘러싼 거대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진기한 유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중국 고대 진열관. 원시시대의 유골부터 신석기 시대 토기 등 각종 유물들이 시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륙답게 전시 수량도 종류도 방대해서 하루에 다 둘러보기가 어려울 정도. 청동기 유물들만 모아놓은 이곳에선 기능성과 정교함을 갖춘 유물들이 역사 속 인물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말해준다. 이곳은 특히 청동기 유물과 토기 유물 전시량이 엄청난데 이 또한 시대별로 전시돼 있어 중국 역사뿐 아니라 토기와 청동기 문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여권을 보여주면 무료로 이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여행자에겐 더없이 좋은 박물관이다. 소위 디자인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봐도 고대에 사용했던 물건들의 디자인은 흥미롭고 섬세하며 신비감마저 감도는 명품 중의 명품. 진시황릉의 병마용 못지않게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서한시대의 병마용들도 만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중국 역사와 관련된 유적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 유적들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곳은 아프리카간으로 자신들의 기원을 담은 인물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얼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1700만 년 전 출현했다는 유인원에 대한 것부터 왕조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청나라 때의 유물까지 전부 전시되어 있는 중국 역사 박물관. 이처럼 무구한 중국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이 있다면 바로 도자기가 아닐까? 도자기관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중국 도자기에서 쉽게 눈을 떼기 어렵다. 동양권에서도 가장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은나라 당대에는 유학을 사용한 도자기까지 만들었고 당을 거쳐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해지는 중국 도자기. 특히 남송권의 청자는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진귀한 도자기로 꼽힌다니 자부심이 대단할 만도하다. 중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곳에 전시된 것은 대부분 복제품. 그럼 진품은 어디 있을까? 국민당의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져갔다니 역사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 셈인가? 그래도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는 대륙문화의 흔적들은 시간을 가로질러 찬란함을 흩뿌리며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모두 스타이고 빛날 가치가 있다던 마릴린 먼로의 말처럼 모든 역사는 빛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를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 정통 음식이 떠올라 교자연을 먹으러 고고! 교자연은 서한 지방의 시초지만 지금은 북경에서도 맛을 볼 수 있다. 그럼 사양 않고 양껏 먹어볼까? 교자연은 200년 역사를 지닌 만두 요리로 측천무후로 불리던 서태후가 즐겼다 해서 측천교자라 부르기도 하는데 자그마한 만두가 넣은 속에 따라 종류만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중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볶은 야채 요리도 올라오고 교자가 푸짐하게 종류별로 수놓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만두라 부르는 것은 사실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을 칭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만두라고 먹는 것은 중국에서 교자. 재미있는 건 이 교자들의 모양이 교자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점이다. 오리 모양에는 오리고기가, 토끼 모양엔 토끼고기가 들어있고 개구리 모양의 교자에는 실제로 개구리 고기가 들어있단다. 야채 교자도 종류별로 고를 수 있지만 중국 특유의 향신료도 가득하니 여행에는 모름지기 열린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교자연에서 두둑해진 배를 두드리며 찾은 곳은 북경에서 1시간 거리의 용경협 국립공원. 협곡의 모양이 용의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역시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한글로 된 안내도가 친근하게 말을 건네지만 중국 거리를 수놓는 홍등이 공원 입구에도 열을 맞춰 서 있어 이곳이 중국임을 실감케 한다. 용경협 공원은 초입부터 시원스러운 풍경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곳의 빼어난 풍경을 오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곳곳이 포토 포인트. 생각보다 소박해서 좀 정원이 넓은 집 한켠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서 본격적인 공원 탐방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곳에서 이미 더위는 반쯤 식혀지지만 아직 용경협 공원의 본 모습을 보려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곳곳에 용경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 중국다운 풍미를 느끼게 하는 공원의 입구. 하지만 이곳의 앞건은 단연 이것, 바로 용 에스컬레이터다. 높이 70m에 이르는 댐 바로 옆에 절벽을 따라 만들어 놓은 에스컬레이터인데 절벽에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용의 형상으로 감싼 것도 중국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발상일 듯. 용을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온 중국의 문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입이 딱 벌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 과감히 탑승. 댐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다.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협곡답게 수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활기찬 용경협 국립공원. 용 에스컬레이터는 용경협의 진면모를 만나기 위한 관문일 뿐이니 여기서 감탄은 이제 그만. 그렇게 오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누구나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케이블카를 탈 것인가, 유람선으로 돌아볼 것인가. 결국 유람선 코스를 선택해본다. 물과 절벽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기엔 이게 제격일 듯 싶기 때문. 유람선은 지붕이 없어 겨울엔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배로 점점 더 계곡 깊숙이 나아갈 때마다 북방의 계림이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풍광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디가 물이고 무엇이 나무일까? 나무의 초록이 물을 물들인 것인지 나무가 물의 색깔에 물든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진초록이 깎아지른 절벽 사이사이 끝없이 이어지며 여행자의 마음에도 초록을 수놓는다. 호수는 1973년 이곳을 방문한 장점인 주석의 지시로 댐을 건설하면서
함께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만들 때부터 유람선 관광 용도로 계획된 호수라고 한다. 이 기암절벽 어딘가에선 번지점프도 즐길 수 있어서 보통의 유람선 관광과는 차별화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비밀의 문이 열리듯 절벽 사이로 드러나는 물길과 기암절벽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곡 용경협. 겨울엔 화려한 빙등축제로도 유명하니 겨울에 다시 오리라 다짐해본다.